Directed by Show Park. 파도 영어로 입이 터졌당. 여기 보게 되면 두 개의 화살표가 있는데 둘 다 꿈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영어들을 하려고 하시는데 중도에 작심삼일이 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 고민했습니다. 뭐냐면 꿈이 있는데 꿈과 영어가 결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꿈이 없으신 분들은 안 돼요. 영어보다도 꿈부터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영어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꿈도 지금 없는 분 많거든요. 그 얘기고. 그래서 나는 이런 꿈이 있는데 그런 꿈을 가려면은 꼭 영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영어라는 추진체가 있잖아요. 그럼 영어를 잘하게 되면 꿈에 훨씬 더 자유롭게 도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꿈에 영어가 왜 꼭 필요한지 그 이유를 찾아갖고 오시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올바른 접근법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 한국어를 사용한 한국인이 내가 있고 원어민이 있단 말이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영어가 먼저가 아니고 소통 먼저 영어 나중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소통 먼저 영어 나중.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니까 원어민이랑 나는 말을 못 섞어. 이게 안 됩니다. 완전히 영어에 무지를 해도 바디랭귀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쫄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바디랭귀지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한도 내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유지하시고 아니 외국인이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핵심 단어를 툭툭 던지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한 단계를 높이면 그래도 말이 통하는 토막영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0단입니다. 몇 단이요? 따라해보세요. 0단.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을 어린애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국말이라도 저랑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영어를 계속 큰 소리로 말하는 호흡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우리 온라인 수강생 여러분들도 같이 하세요. 뭐라고요? 0단. 토막영어를 0단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냥 몇 마디 툭툭 던지는 거죠. Watch out! Money!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그냥 단어 뭐 뜬금없이 막 water! happy! 이런 거는 핵심 단어 레벨이고 그래도 말이 되는 그 회화 표현들 있잖아요.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짜리 이런 것들은 핵심 단어 레벨이 아니라 토막영어 레벨이거든요. 요거를 0단에서 배운다는 거고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기초 문장 암기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이죠. 통문장 하나를 집다 반복하는 거. 통문장 암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통문장 암기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그 비법을 쇼박의 2+1 파도 훈련법으로 그 훈련법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우리 현실적인 목표는 뭐냐면 문장 만들기 능력을 키우자라는 겁니다. 문장 만들기. 큰 소리 따라해보세요. 우리 온라인 수강생도. 문장 만들기. 왜냐면 통문장을 드립다 외웠는데 막상 그거랑 딱 상황이 안 맞으면 백지장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문장을 애드립을 쳐가면서 임기응변으로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는 문장 만들기다. 왜 시나리오인가? 요거는 0단에서 토막영어를 가지고 해볼 겁니다. 상황영어, 대본영어, 패턴영어의 하나를 뛰어넘는다. 기억만 해주시고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 약과 틀이 있잖아요. 약과 틀은 뭐냐면 이미 틀이 있고 그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뭐다? 위치를 지켜야 된다. 자, 위치 동그라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 모양을 내려면 요 모양의 약과가 딱 들어와야 돼요.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어, 수로, 보호입니다. 주어, 수로, 보호. 좀 이따 나와요. 한국어는 위치를 안 지켜도 막 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 위치 감각이 훈련이 돼 있지 않은, 발달이 돼 있지 않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위치를 딱딱 지켜야 되는 영어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가 변명해졌습니다. 어떻게 정해졌죠? 위치만 파악하면 되죠. 위치. 따라해보세요. 따라서
작아서 영어 문장 속 위치 감각이 중요하다. 영어 문장 속 위치 감각이 그래서 중요하다. 위치 감각이 핵심입니다. 자, 문장의 기본형인데요. 자, 보세요. 문장의 기본형. 뭐라고 돼 있죠? 위치 감각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국인, 그러니까 나죠, 나는 위치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언어, 위치에 자유로운 언어, 그런 언어인 한국어를 평생 써왔기 때문에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내 두뇌는. 그런데 위치를 딱딱 지켜야 되는 영어를 만나니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문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곧장 문법으로 다가간다고. 쓸데없이. 근데 문법이 도구인데, 수단인데 그 문법에서 헤매버려가지고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온라인 수강생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죠. 그 위치 감각을 터득하면 되는데 어떻게 위치 감각을 터득할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 덩어리 기호입니다. 덩어리 기호. 이게 저희 히스토리인데요. 이거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그동안 했던 제 그 교재예요.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 보이죠? 여기 덩어리 기호.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게 언제냐면 2012년 이렇게 돼 있네요. 덩어리 기호를 활용한 학습법, 영어 두뇌 트레이닝 공통 기본 과정 특수훈련용 교재 해가지고 여기 덩어리 기호가 이때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사용했더니 대우, LG 이런 중간 간부급 귀신같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특수훈련 해달라. 자, 개인지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요 진도를 중간 한 5단 정도 나가니까 입이 탁 터져가지고 승급 신경 탁 바로 통과해가지고 승진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분이 영어를 안 한 분이 아니거든. 열심히 하신 분이죠. 물론 왕초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장을 탁 팽이처럼 탁 돌리는 그 스핀, 그게 안 돼가지고 그동안 헤맸던 건데 요 원리는 그걸 해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그 덩어리 기호가 뭐냐면은 위치 감각을 터득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덩어리 기호가 없으면 위치 감각이 생길까요, 요새? 그냥 앞 단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의 이 순서, order, process 이런 개념이지 딱딱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위치 감각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근데 덩어리 기호의 틀을 딱 약과틀처럼 딱 자리를 잡아놓으면 단어가 없어도, 즉 파란 공이 빠져도 요 위치, 저 위치, 저 위치라는 위치 감각이 딱 있잖아요. 이걸 머릿속에 딱 장착을 하는 겁니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눈을 감고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 요거를 머릿속에 딱 이렇게 띄워놓으세요. 이렇게 항상 그 눈 뜨세요. 이게 뭐냐면 누가 해당되는 주어입니다. 주어. 뭐 했다에 해당되는 서술어, 줄여서 수로라고 그러고 3번 덩어리는 필요하면 보충으로 들어오는 보충어인데 줄여서 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오형식 기반의 이형식 주어, 동사, 주격보,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그 보호 아니에요. 파도형에서 쓰는 보호는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수로 덩어리 다음에 필요하면 보충으로 들어오는 시간, 장소, 방법, 목적 등등등등 이렇게 필요하면 들어오는 그런 보충 덩어리의 보호입니다. 어쨌든 세 개의 덩어리의 틀을 머릿속에 딱 세팅을 하시고 파란 공을 일단 없다 생각하시면 자리가 딱 느껴지죠. 네. 위치 감각이. 이때 파란 공이 들어오는데 각각의 덩어리에 반으로 뚝 잘라보세요. 자르면 위치 감각이 이때 생긴 거예요. 위치가. 여기는 어디죠? 덩어리의 가운데. 여기는 덩어리 앞에. 여기는 덩어리 뒤에. 위치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근데 덩어리 기호가 없으면 위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앞 단어, 첫 단어, 문장의 첫 단어가 기준 잡아야 그 다음에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와 프로세스 이 과정이라는 그런 식으로 정해지지 딱딱 이게 어느 위치다라는 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파란 공에 들어오는 자리인데요. 파란 공에 들어오는 자리가 뭐냐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정보. 어디? 덩어리 앞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고 뒤. 여기. 그럼 보세요.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 파란 공의 위치가 딱딱딱 있죠. 뭐가 느껴져요? 규칙성. 문장은 이렇게 단순하면서 규칙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심플하죠. 그럼 눈을 감고 이걸 사진을 딱 찍어 놓으세요. 머릿속에. 아, 요거구나. 그럼 우리 새로 오신 윤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정보면 낮고 약하게 말해야 되겠어요? 높고 강하게 말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지. 왜? 소통이 우선이니까. 그러면 파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이렇게 치겠죠. 여기도 이렇게 치겠고, 그 다음에 문장 끝에는 대체적으로 하늘이 더 높아서 더 높이 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겠죠. 이게 파도타기입니다. 이 훈련을 제가 해드리면 귀가 정말 제가 자신하는데 어떤 학습법보다도 강력하게 먼저 가장 빠르게 귀가 뚫리는 현상을 제가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독해도 마찬가지죠. 이 파도타기 감각을 딱 익혀놓으시면 문장이 쫙 있잖아요. 한 바닥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파도타기 감각이 생기면 당연히 파도가 올라가는 그 위치에 중요한 정보가 딱딱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독해가 워낙 편하죠. 그래서 그걸 출렁출렁 독해라고 하는데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듣기도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다리면서 요 위치 딱 기다리면 요 단어가 탁 나오고 이런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2번 덩어리는 수로입니다. 수로. 동사가 아니고 물론 동사 한 단어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뻔한 단어는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보충어랑 이게 덩어리가 뭉쳐가지고 이게 단편하게 허물어져요. 허물어져서 하나의 또 수로 동사로 뭉치기가 되기도 하지만 따라해보세요. 뭉치기. 근데 지금은 왕초보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나갈 거니까 한 단어도 올 수 있고 두 단어도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가 있다. 따라해볼까요? go 이게 아니라 go. 그런데 이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지금 널널하게 지금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엘리베이터 문처럼 딱 거기에 알맞게 문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처럼 딱딱 맞게 이게 신축성 있게 움직인다라고 동적인 이미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go가 있고 여기 널널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쭉 좁혀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go, wait, 기다리다, will wait, 기다리겠다 이거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 조동사의 위치잖아요. 그럼 이 조동사가 안 나왔을 때는 이제 wait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순간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 wait, will wait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동사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두뇌 훈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야 여기에 have to를 넣을 수가 있어요. wait, have to wait. 나 기다려야만 해. 나 기다리지 않으면 안 돼. wait, must wait. 이런 식으로. Right? 그 특수훈련을 제가 다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따라해보세요. English, learn English. learn English. 지금 제가 뭐 했죠? 두 번, 한 번. 2 플러스 8 훈련법이에요. English, learn English. learn English. 자, 여기서 기준이 여기에요. English. 파란 공이 기준이라고. 기준점을 딱 잡고 훈련해야 앞에 부분의 동력을 끌어당기면서 말할 수가 있어요. 해보세요. English, learn English. learn English. 근데 이렇게 안 하고 learn English 이런 식으로 막 앞단어부터 붙여나가면 동력이 없어가지고 그때뿐이라고. 며칠에서 다 까먹으면 되니까. 해보세요. English, learn English. learn English. 잘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세 단어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동사가 아니고 수로라고 하는 용어를 쓴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의 동사가 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올 수 있다. 서술어니까 누가 가다, 누가 기다리겠다, 누가 뭐 이런 식으로 서술어라고.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 안에 동사가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원조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eyes, eyes, close your eyes. 시작. eyes, eyes, close your eyes. 그러면 close가 높아요? eyes가 높아요? eyes가 훨씬 높아요. 근데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되죠. eyes, eyes, close your eyes. 시작. eyes, eyes, close your eyes. 당신의 눈을 감으세요. 이런 경우는 여기 소문자로 나와 있지만 명령문일 때는 주어가 필요 없잖아요. you는 빠지니까 보통. 그러니까 대문자가 되면 1번 덩어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2번 덩어리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명령문. 다시 한번요. eyes, eyes, close your eyes. 시작. eyes, eyes, close your eyes. 잘했어요. 전철을 타면 이제 문이 열리는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The doors on your right. 이렇게 나오죠. 들렸어요? 시작.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그렇죠? 그럼 이제 the doors는 1번 덩어리 빼면 이제 2번 덩어리 이제 수로 부분을 보게 되는데 right, right are on your right. 시작. right, right are on your right. 이렇게 판을 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right, right are on your right. 좀 예쁘게 저처럼 right, right are on your right. 시작. right, right are on your right. 너무 아름다우시고 잘하시네요. 우리 온라인 수강생 여러분들 같이 해보죠. 시작. right, right are on your right. 이게 딱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번 덩어리 주어를 붙이는 연습을 해야지. 왜? 통문장으로 암기하면 이게 딱 화석처럼 딱 굳어져가지고 요 문장을 통째로 쓰지 않으면 못 쓴다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어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근데 기존의 학습법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주어 동사를 붙여서 말하는 연습하잖아. I make, I go.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하고 이게 시제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안 나온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네. 반드시 주어 덩어리하고 수어 덩어리를 여기서 끊어서 연습을 하셔야 이게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혀 끝이 달달하다고 그래가지고 덥석덥석 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굳어지게 되면 그 낮은 수준의 예문은 될 줄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벽에 이제 부딪히게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요. Right, right are on your right. 시작. Right, right are on your right. 이번에는 해보세요. The doors. the door, The doors. the doors, The doors. the doors, The doors가 아니고 doors가 기준이고 정관사 the라든가 어나 어냐 부정관사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 붙인다는 감각으로요. The doors. the doors, The doors. the 그러니까 doors, 문들은 당신의 오른쪽에 있어요 보잖아요. 한번 갑니다. Right, right are on your right. 시작. right, right are on your right, The doors the doors are on your right. are on your right. 그렇죠? 그 이번에는 내가 여기 와 있다 생각하고요. 저 주어 동어리까지 붙이면서 연습합니다. Right,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시작. right,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정확하네요, 파노가.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제 전철 딱 타시잖아요. 싹 들어와. 왜 그랬냐면 물론 연습했으니까 당연히 들리지. 그게 아니고 그 효과도 있긴 하지만 파도의 주파수가 딱 파형이 맞잖아요. 그 완전히 들어온다니까. 그 완전 내 거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Right, right, are on your right. right, right are on you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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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on your right. right, right are on you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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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right,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에는 왼쪽에 열려요 해볼까요? Left, left, are on your left. left, left are on your left, 한 번만 더. Left, left, are on your left. left,
left are on your left. Left, left. The doors are on your left. Left, left. The doors are on your left. 됐습니다. 자, 끊고 갈게요. 자, 이어서 가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2번 덩어리가 수로 덩어리잖아요. 2번 덩어리가 문장의 등뼈입니다. 동그라미 등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2+1 파도 훈련법을 미리 여기서 선을 보고 같이 해봤는데요. 여기서 기준점 잡고 이렇게 파도 치기, 파도의 2+1 훈련법을 하시게 돼야 동력이 여기서 생겨서 3번 덩어리부터 붙기 시작하는 보호 덩어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력을 이 동력으로 붙일 여유가 생겨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번 덩어리는 문장의 등뼈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파도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파도인가? 파도는 위치 감각 플러스 파도 타기 감각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위치 감각을 일단 세웠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파란 공의 단어, 요 위치. 당연히 높고 강하게 말해야 되는 파도가 올라가는 기준점. 그것이 이렇게 딱딱딱딱 규칙적으로 반복이 된다. 규칙성. 그러면 이 파도 타기만 감각을 같이 익히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파란 공을 먼저 인식을 하고, 아, 요 위치는 올려야 되겠구나. 이 연습을 하는 거지.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이게 습관이 되면 두 번째 방법. 몸에 이제 체득이 되면 이제 파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 요 위치는 중요한 정보의 단어구나. 이게 딱 인식이 되는 거지. 두 가지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파도를 내가 체득을 하게 되면 규칙적이니까 출렁출렁 할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하겠죠? 그럼 올라가는 위치일 때는 뭐가 있다고 거기엔 정확하게 파란 공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잖아. 네. 그 내려가잖아 이렇게. 그러다 또 올라가면은 여기 중요한 정보니까 두뇌가 정보 파악하는 데는 이게 기똥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을 붙였냐면, 예를 들어서 리딩이다 그러면은 이게 출렁출렁 독해예요. 규칙적이잖아. 그 독해를 할 때 그냥 막 따지기식으로 막 이렇게 총동원해가지고 막 어렵게 스트레스 받아서 독해하는 게 아니라 쓱쓱쓱쓱 하면 파도 탈 때 거기 중요한 정보가 있어. 그러니까 독해가 해석이 아니라 컴프레hen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 뜻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 뜻 파악한다는 이거만한 게 없어요. 이거만한 게 없다고. 그래서 위치 감각과 파도 타기 감각은 이 결합이 될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음은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음보다 원어민이 좀 시끄럽죠. 왜 그러냐면 한음이 높아.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기준점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 내가 미드를 봤는데 걔는 이렇게 낮게 얘기하던데 맞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어느 출신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 그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문장을, 그 개인차가 있는 모든 문장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복잡한 파형을 어떻게 내가 성대모사를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만 딱 잡고 가면, 본인이 어느 정도 감각만 터득하면 높낮이는 스스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거를 자기가 파악해서, 아, 이때는 약간 내려야 되는구나, 여긴 쭉 올라가는구나 라는 그 보정치를 스스로 터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이게 흔들리지 않는 법칙은 아니고 기준점 잡고 가고자 하는 편리한 하나의 학습 방법의 진입로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심플하게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음이 있고 고음이 있고 저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저음이니까 굳이 저음 연습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것도 빼버린 거예요. 그 중음하고 고음만 남잖아. 그 중음이 뭐냐면 미야, 미. 도, 레, 미, 미. 요 음을 내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장 끝에는 보통 올리니까 한음 올린다 생각해서 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준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봤던 대사에서는 이렇게 안 되던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놓고 과장되게 내가 훈련을 하면 그 감을 빨리 터득할 수가 있고 요거 걸리는 시간은 며칠 안 걸려요. 한 2, 3일이면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 IT 강국이라고 해가지고 막 시스템 파형해가지고 막 싱크로율 몇 퍼센트 해가지고 막 연습하잖아. 그 모든 문장을 그렇게 다 100%를 정확하게 일치해가지고 하는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문장 딱 던지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이거는 한번 이걸 해놓으면 새로운 문장을 마주쳐도 요 위치 당연히 올라가지, 요 위치 내려가지 이렇게 하는 연역법적인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해볼까요? 자, 1번 덩어리 해보세요. 시작. 좀 되네요. 대부분은 처음 이제 시키면은 I. 뭐라고요? 한음 올렸네. I. 한 단어도 무조건 파도가 있어요. I. 그래서 어린아이들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이렇게 파도가 생명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을 통해서 동화책을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이게 말을 배우는 영어예요. 걔네들은 그걸 안다고 본능적으로. 그래서 동화책 읽을 때 Jane went 어쩌고저쩌고 말을 주어로 팍팍 올린단 말이지. 그러다가 왜 올릴까요? 여기가 주어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수거가 시작되는 거야. 그거를 자연스럽게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두뇌에다가. 이 부분은 주어야 Jane, I. 그 다음에는 뭐 했다? 수로가 나오는 위치야. 요거를 알려주려고 파도를 확확 올린다고. 그러다가 이제 주어, 수로 부분이 이제 마스터가 됐잖아, 이제. 그쵸? 그럼 굳이 이걸 올릴 필요가 없잖아. 성인용으로 올라가면 굳이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영어를 처음 배운다는 어린애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정직하게 한번 가봅시다. 갑니다. I. 자신 있게. I. 최쌤 평상시에 말투가 이렇게 좀 점잖고 나긋나긋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됩니다. 그래서 입모양을 좀 크게 쫙쫙 벌리고 내 평상시보다 1.5배 내지는 2배 과장스럽게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I. 그 다음에 3개의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동사와 여기 덩어리 기호 그 사이는 조동사가 활발하게 탔던 위치란 말이에요. 뭐 없다고 치면 기준은 어디 잡아요? English. 그래서 English, speak English. 시작. English, speak English. 이번에는 한 단어 더 추가하는 거야. 영어를 말하다가 아니라 말할 수 있다. 요걸 하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탁 집어넣어야죠. English, speak English. 시작. English, speak English. English, can speak English. English, can speak English. 처음에 이 2 플러스 파도 훈련법을 할 때에는 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반 섞으세요. 뭘 섞으라는 얘기는 과장되게 큰 소리 내서 이렇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부터 이게 회전이 돼야지 내게 완전히 되는 거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도 제가 지금 뭐 했죠? English 머릿속으로 이 머리 회전이 안 되는데 입으로만 연습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뇌 훈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거 좀 입에 짝짝 붙는다 그러면 이거는 조동사 넣기 연습. English can speak English 이렇게 조동사 넣기 연습. 그 다음에 여기 되면 주어까지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하는 연습. 시작. English I can speak English. 됐죠? 그럼 요걸 왜 분리했는지 아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꼭 I만 나오는 법이 없잖아요. 그는 영어를 말할 수 있어. 해보세요. English, he can speak English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그녀는 English, she can speak English. 잘하시네요. 파도도 이제 잘 잡아 나가시고 주어도 이제 잘 바꾸시고 하시네요.
이렇게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 혼자서 막 쌩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동력이 생기면 약간 조금이라는 a little를 붙이게 되는데, 보세요. a little를 붙이게 되는데, 여기가 붓이라면 동력이 없으면 이걸 못 붙여요. 힘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이게 탄탄하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해보세요. 시작.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어때요? 훨씬 여유 있지. 근데 그 단계가 이 쉬운 문장이니까 당연히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연습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여기 와 있다 생각하고 little, a little. 시작. little, a little. 쫙 하는 거 이제 little,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시작. little,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어때요?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조동사 꼈다 뺐다 연습, 주어와 수로 덩어리 고 조립하는 연습 막 바꿔치기 하면서. 그래서 주어가 달라지게 되면은 동사의 형태, 현재니 과거니 시제가 막 바뀌잖아. 단수 복수 s 붙이냐 안 붙이냐 막 바뀌잖아. 특히 비동사 이런 것들은 am, is, was, were가 막 바뀌잖아요. 그게 왜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냐면 주어와 동사를 자꾸 붙여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지. 떨어뜨려 놓고 이게 나오면 난 요거 연습, 요거 나오면 요거 연습을 이렇게 덩어리를 조립하는 연습을 하면 금방 저랑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재밌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덩어리가 튼튼해야 동력이 생겨서 3번 덩어리, 보충 덩어리를 여유 있게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미묘한 게 있어요. 순간적으로 원어민들은 생각하는 즉시 팍팍팍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보다 생각이 빨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지껏 속아오신 거예요. 말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붙여나간다고 해서 어순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말과 생각이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미친놈이 뒤에 말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말부터 꺼내는 사람이 그랬어. I can speak, 무슨 말 할까? English, 뭐지? A little.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미 생각은 여기 와 있다고. 저 조금 할 줄 알아요. 벌써 생각은 벌써 나 있잖아. 그리고 나서 말은 여기서 뱉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연습을 어디서부터 해야 돼? 생각의 위치가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끄트머리에서 연습을 해줘야죠. Little,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시작. Little,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이렇게 연습해야 제대로 연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생각이 여기까지 문장 끝에 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는 문장도 있고, 일단 말을 어느 정도 뱉어놓은 다음에 보충 덩어리, 특히 보충 덩어리를 그때그때마다 이제 붙여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즉흥적으로 말을 할 때. 그럴 때는 동력이 여기가 그래서 동력이 중요한 거고. 여기서 딱 잡아줘야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탁탁 붙일 수가 있어. 이런 거지. 그때는 음을 붙여도 돼. 같은 거. 같은 거 붙여도 돼. 시작.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원어민처럼 스피디하게 똑같은 속도로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2번 덩어리까지는 확 뱉고 그 다음에 조금 하면서 보충 덩어리를 좀 여유를 가지면서 턱턱 붙여나가면 된다.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죠? 네. 거기서 좀 쉬라는 얘기죠. 한번 쉬어도 된다는 얘기죠. 쉬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2+1 훈련법을 이제 다 해드렸는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 자세한 원리 부분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총 0강부터 9강까지 자세하게 제가 오디오 파일, 동영상 파일, 팟빵이랑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들으시고 오늘 핵심만 가겠습니다. 자, apple, 넣고 뱉어. 시작. apple, an apple. 이렇게. an apple. 비중이 50%가 아니고 이게 먼저 생각이 딱 나고 순간적으로 이 모음 발음이구나. 그러니까 어가 아니라 언을 갖다 붙여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풋, 스피킹을 할 때에는 어순이 아니에요. 얘가 1번, 얘가 2번이니까 파도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얘가 기준이니까
얘가 보조로 따라오는 거니까 여기 기준을 딱 잡고 얘는 그냥 붙이는 파형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on apple이 아니라 apple, apple, an apple 또는 apple, apple, an apple 해도 되고 on apple가 2번 eyes, eyes, close your eyes 시작 eyes, eyes, close your eyes 당신의 눈을 감으세요 이거잖아요. 보통 재래식 오형식 문법에서는 타동사하고 목적어라고 그래가지고 끊잖아. 뭐를 닫아, 감아, 뭐를 목적어 이렇게 부대를 파괴시켜 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뒤에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거부터 뱉어. 그 말이 돼요? 아니 close 그 다음에 생각해? 말이 안 되잖아 원리적으로. 그냥 close 하는 다음에 맞아 eyes 뒤늦게 eyes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그쵸? 요가 강사라든가 힘의치료 이런 강사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된 다음에 눈을 쭉 응시하면서 눈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이제 눈 감겨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close를 갖다 붙이는 거지. close 뱉은 다음에 뭘 감으라고 그러지? 눈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생각은 못하고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거를 하는 거니까 기준이 여기서 잡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eyes, eyes, close your eyes 시작 eyes, eyes, close your eyes 다시 한 번요 eyes, eyes, close your eyes 반대말 눈을 뜨세요 eyes, eyes, open your eyes 잘하시네요. 아까 했던 거 한번 배워볼까요? The doors The door are on your right are on your right. 어떤다고? Right, right, are on your right right,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그래서 어순, 단어 순서, 어순이 아니라 사순, 생각사자, 생각의 순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감각과 팔품사는 요거는 거기 오리엔테이션 강의 다 올려놓은 거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감각과 단어학습법도 마찬가지. 보세요, 이것도. 4개의 예문이 있는데 기존 영어에서는 없어요. 이거 개정판에서 이번에 개정한 거니까 이걸 좀 보십니다. 자, 파란색 단어를 보시게 되면 있죠, 여기 present. 그 다음에 present. 그죠? present. present. 발음은 좀 다르고 일단 철자 기준으로 똑같은 철자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품사도 다르고 때에 따라서 뜻도 여러 개고 거기서부터 잘 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어도 위치 감각만 알면 상당 부분 해소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 주어, 수로, 보호라고 하는 약과 틀로 비유가 되는 그것을 세팅을 했잖아요. 그 위치 감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딱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1번 주어 덩어리 앞에 나왔네. 저 끝에 나왔네. 2번 덩어리 여기 나왔네. 비동사 뒤에. 조동사 나왔는데 바로 나왔네. 벌써 품사가 벌써 느껴지기 시작한 거야. 위치만 보고도. 즉 위치만 알면 품사가 대충 느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파란 공이잖아. 여기 상황. 그 앞에 붙었으니까 뭐겠어? 꾸며주는 말이겠지. 현재 상황은 현재의 형용사. 현재의 상황은 자 이 파도가 올라갔어 이제. 덩어리 끝났어 이제. is니까 여기서부터 수로. is 뭐다? is 어떻다 이렇게 쓰이는 동사잖아. good 좋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present는 situation 앞에 붙었으니까 뭐라고? present는 현재라는 형용사구나. 2번 무슨? Thank you for your present. 뭐죠? 고맙습니다. 너의 뭐? 이건 뭐야? 파란 공의 위치. 명사라는 거죠. 왜? 소유격 뒤에 나왔으니까 너의 뭐니까 명사. 선물. 3번.
비동사 과거 was 다음에 놓였고 여기서 동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부정관사 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건 형용사일 것이다. 상태가 어땠었다, 어떠했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참석한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참석했었다, 참석했다. 그쵸? 그 회의에 어때요? 지금 3개의 예문까지 해봤는데 위치가 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품사도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 뜻도 달라지는구나. 4번을 보시게 되면 그는 will이라는 조동사 나왔죠. 그 다음의 위치는 100% 뭐예요? 동사겠지.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뭐가 나왔어? 파란 공. 명사잖아. 그러니까 파란 공을 프레젠트 한다는 얘기니까 뭐겠어? 발표하다겠지요. 뭐뭐를 발표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신제품을 그는 발표할 것입니다. 발표하다. 어때요? 위치를 아니까 품사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럼 역으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품사를 생각을 하면은 이 위치에 나올 것이다라는 게 개연성이 잡혀하잖아요. 연관성이. 요런 품사는 요 위치에 반드시 나와야 되거나 요 품사는 요 위치에 나온다라는 것이 체득이 된다고 당연히.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되면 토익, 토플, 그래머 문제는 거의 그냥 거저먹기로 금방 동반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게. 토익, 토플 단어 수준만 높아질 뿐이지 결국에는 스트럭처럴 구조를 다루는 건데 심플한 이 규칙성에 대한 위치 감각만 파악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ing가 나와야지, 당연히 여기 명사가 나와야지, 동사가 나와야지, 시제는 이렇게 나와야지가 다 잡힌다고요. 과거분사 pp가 나와야 되지. 다 잡힌다니까. 아시겠어요? 이것도 보시고 오리엔테이션 강의 올려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5를 하게 되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났으니까 이제 영단 들어가고요. 소스피드 말문특에서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3개를 이제 입문편 1번으로 했고 한 가지 추가된 게 요게 위대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파도 훈련이 내려왔고 일단은 9가지 핵심 질문을 심플하게 질문하는 의문문을 먼저 배워서 말문을 터뜨립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응용 질문으로 넘어가서 2단까지 가면 적어도 원어민 만나면 쫄지 않고 영어로 내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초스피드 말문트기가 되고요. 여기서 파도 원리, 방금 전에 해드렸던 거는 그냥 몇 개의 오리엔테이션이고 집중적으로 파도 원리와 파도 훈련을 배우게 되면 말문트기가 여기서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문장 만들기 능력. 그래서 초스피드 문장 만들기 1, 초스피드 문장 만들기 2인데요. 초스피드 문장 만들기를 보게 되면 문장의 기본형이 뭐라고 그랬죠? 주어 덩어리, 수로 덩어리, 보어 덩어리잖아. 근데 우리가 왕초보라고 그래서 무슨 죄인이야. 맨날 I, you, 맨날 이런 문장 갖고 연습하잖아요. I go, I make, I drink 맨날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 실제로 그런 예문만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 너 아까도 나왔잖아. 현재 상황을 어떻게 시작할 건데. The present situation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맨날 I, you만 해도 되겠어요?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영어 스피킹이 안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죄인도 아닌데 나의 지적 레벨은 저기까지 가 있는데 맨날 그런 예문만 가지고 연습하려니까 재밌대가 아니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입문편 교재이긴 하지만 요 단에서는 뭐 한다고요? 다양한 주어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하는 거야. 그때서 이거 안 하냐면 한다고. 예문이니까. 어떻게? 2+1으로 굉장히 막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덩어리 만들기 연습한다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2번 덩어리. 그래서 이거 안 하느냐? 이것도 한다니까. 이 수로 덩어리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 다음에 끝나면 보충 덩어리, 보해잖아. 이거를 또 여기서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만 하냐? 이거 계속 한다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는 C줄과 날줄이 정교하게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거를 또 복습하고 반복하면서 뭐가 제일 탄탄해질까요? 가면 갈수록. 2번 덩어리가 탄탄해지죠. 그럼 뭐가 생긴다?
동력이 생기지. 근데 이거 갖고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초스피드 문장 만들기 2 들어가면 7단에서 뭐 한다고요? 이제 고급스러운 주어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단 처리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8단, 9단 8단, 9단이면은 거의 뭐 우리가 정치 9단 막 그럴 때는 인문편 안에서는 최고수 아니야. 그러면은 뭐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수로. 그래서 8단에서도 수로, 9단에서도 수로 해가지고 기존의 백강을 마스터하게 되면은 웬만큼 인문편이지만 왕초보에서 단어 실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주시면 영어의 전반적인 다양한 형태의 문장 구사는 이 교재안에다 수록을 해놨고 그것들을 다 네 입으로 쭉쭉 자신있고 당당하게 뱉을 수 있다. 어때? 느낌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의 백강이에요. 근데 이번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이번에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자, 끊고 가겠습니다. 네, Show Parks Pado English.